6일 지방선거가 이제 44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에서는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경기도에 출사표를 던진 예비 후보들을 차례로 모시고 그들의 비전과 유권자들의 궁금증을 풀어보는 시간을 연속해서 마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경기지사 경선 후보죠. 유승민 전 의원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많이 바쁘시죠? 예, 바쁩니다. 네, 오늘 또 날씨가 특히 굉장히 좋은데 예. 네, 오늘 왔다 갔다 하시기 많이 힘드실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뭐 체력적으로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도 똑같이 저희가 첫 번째 질문은 이렇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네. 인생의 한 컷 사진 한 장을 제공해달라고 했는데 바로 이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자, 중학생 시절 사진이라고 하셨는데 부친인 유수호 전 의원님과 함께 찍은 장면입니다. 자, 아버지와 함께 찍은 저 사진 어떤 사연이 있는 사진인가요? 제가 부산에 수학여행을 갔을 때인데 중학 2학년 때 아버지께서 저때 부산 법원에 판사로 재직하고 계셨어요. 아하. 그래서 점심시간에 나오셔가지고 저를 저기 용두산 공원입니다. 네네. 거기 가면 부산 앞바다가 보이는데 저때 아버지께서 굉장히 강직한 그런 판사셨어요. 그 돌아가신 아버님 제일 기억나는 그런 사진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들에게 이 절대 비굴하지 말라라는 아버지의 이 말씀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늘 이야기하셨는데. 의협심을 갖고 네.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그리고 저희가 영상 하나를 더 준비했습니다. 영상 먼저 보면서 이야기 또 나누겠습니다. 자, 어제 치러진 국민의힘 공직 후보자들 시험장에 따님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시험장까지 찾아와서 아빠 선거운동을 하는 모습을 저희가 영상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원래 대선 끝나고 난 뒤에 아빠 좀 쉬시라면서 굉장히 그 출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했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 아빠 이제 좀 쉬고 나랑 같이 시간 좀 많이 보내면 안 돼 이렇게 이야기해서 가슴이 굉장히 아팠는데 아주 정말 고민 끝에 출마를 결심하게 돼 있고 누구보다도 딸한테 반대했던 딸한테 제가 출마한다 이해해라 이러니까 또 아빠 결심이 그러면 도와주겠다 그래서 저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말리고 싶었지만 결국엔 따님이 아빠의 고집을 꺾지 못했군요. 예, 언젠가는 또 딸하고 좋은 시간 보낼 때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자, 가벼운 얘기는 여기까지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신문 10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면요. 이 O 아니면 X로 답을 해주시고 그렇게요. 그 답에 대한 답을 30초 길이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시간은 저 밑에 숫자로 나오는데요. 30초가 끝나면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김동연 57년생, 최재형 56년생 두 분 다 작년과 올해 처음으로 선출직에 도전한 분들입니다. 유 후보님보다 나이가 많으신데 경기지사 출마 결심 전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정계 은퇴를 고민하셨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은퇴하기는 아직 이르다, 동그라미 아니면 이르다. X. 네, 이유를 얘기해 주시죠. 한때 그 생각했던 건 사실이고요. 아, 그래요? 예, 그리고 그렇지만 어렵게 결심해서 출마를 한 이상은 이제는 저는 뭐 앞만 보고 경기도민들만 보고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씀하신 그 최재형 의원님이나 김동연 전 부총리 그분은 정치 연령은 0세고요. 저는 정치 연령이 22세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꽃이 피는 시기가 다 있듯이 저도 많이 고민을 하고 정치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민은 많이 했죠. 늘 하죠. 알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계 은퇴를 고민까지 했던 본인이 다시 선거판에 발을 들이게 된 것 오로지 유승민 자신의 뜻이고 유승민의 자신감 때문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저는 뭐 모든 정치인의 모든 선택은 최종 선택은 책임은 본인한테 있고 결심도 본인이 하는 거고 그거를 이제 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느냐는 그거는 국민들 손에 달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한테 당일에 어려울 때 당신이 경기도지사에 좀 출마를 해서 꼭 승리해달라 이런 권유는 상당히 고민을 하게 만든 건 사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이어집니다. 당내 경선이 이제 2파전으로 좁혀졌습니다. 정치 후배이자 경쟁자인 김은혜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선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렇지만 막상 본선에 가면 내가 김은혜보다
훨씬 더 많은 표를 얻을 것이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당연히 동그라미입니다. 당연히 동그라미겠죠. 그 김은희 후보님하고 아주 치열하고 네. 멋진 경선을 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선 경쟁력 누가 높으냐, 또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합하냐, 그거는 제가 앞서는 여론조사가 훨씬 많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왜 국민의힘 후보 중에 가장 본선 경쟁이 있냐 하면 소위 말하는 중도층, 그다음에 20대, 30대, 40대 청년층, 젊은 층, 그분들의 지지를 제가 가장 많이 받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당연히 동그라미겠죠라는 말은 당연히 동그라미라고 답하시겠죠라는 뜻이었습니다. 혹시 예. 또 첫 번째 김은혜 의원이 출연하셨다가 이걸 보시면 서운해하실까 봐 제가 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번째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연고도 없는 경기 지역에 출마한 유승민. 윤핵관이 준 독배를 든 셈이다. 윤심은 결국 김은혜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민주당 경쟁자 분 중에 한 분이 하신 얘기인데, 자, 이 진단 완전히 잘못됐다 하면 동그라미. 완전히 잘못됐으면 동그라미입니다. 잘못됐으면 네네. 동그라미. 알겠습니다. 저는 독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경선은 치열하고 뜨거울수록 좋다고 생각하고, 뭐 그게 어떤 이유로 그렇게 됐든 제가 이기면 저는 그게 독배가 아니라 보약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게 누가 그런 말 하는지 몰라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자, 후보님은 경기에서 서울까지 1시간 그렇습니다. 출퇴근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을 하셨는데, 민간에 맡기지 않고 중앙정부 재정까지 끌어와서 취임 이후에 빠른 시일 안에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남은 임기가 경기도지사가 1년이거든요. 1년 안에 이걸 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4년이죠. 4년, 예. 예, 4년이죠. 그러니까 질문은 1년 안에. 임기 내, 임기 내.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빠른 아니요. 시간 안에. 요게 이제 요렇고 요런데요. 네. 1년 이내라고 물어보시면 1년 이내 그거 다 못합니다. 네네. 그렇지만 4년의 도지사 임기 중에는 제가 GTX 문제, 네. 교통 문제 확실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어떤 드라마 보니까 내 청춘을 그냥 서울 출퇴근하느라고 다 바쳤다. 네네. 경기도 사는 젊은 분들이 이야기입니다. 서울과 경기도를 오가는 이 출퇴근 시간을 줄여드리는 거는 경기도민들의 고통을 줄여드리는 것 바로 그 자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제가 되면 1기 GTX ABC는 조기에 완공하고 2기 GTX DEF는 계획을 확정하고 그중에 아하. 특히 D라인은 김포 하남까지는 진짜 빨리 해볼 생각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4년 임기에 1년 내에 끝내겠다라는 말을 잘못 질문 드린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자, 이인재,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지사까지 이재명 전 지사 직전까지는 경기도가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항상 예. 불리했던 험지가 아니었습니다. 자, 그랬던 경기도의 민심이 이제는 좀 변한 걸 느끼시죠? 예, 그럼요. 자, 예. 그렇습니까? 예. 자, 그렇다면 예. 전임자 이재명이 잘해서 그런 것이다 라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아닙니까? 이재명 지사가 잘한 게 뭐가 그래 있습니까? 네. 그런데 그 과거에는 우리 국민의힘 후보들이 지사를 하셨어요. 근데 경기도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나는 데입니다. 그만큼 많은 젊은이들이 몰려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2018년, 2020년 선거에서 우리 굉장히 힘들었고 바로 지난 대선에서도 46만 표나 졌습니다. 네.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곳이기 때문에 제가 나왔고 어려운 선거에서 꼭 이기기 위해서 제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일곱 번째 질문 계속 이어갑니다. 대장동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시장의 측근이었던 사람들이 감옥에 가기도 했고요. 또 일부 실무자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자, 그럼에도 이재명 전 지사는 당군 일의 최대 공익 환수다라고 여전히 강조를 하고 있는데, 유승민이 경기지사가 되면 대장동의 실체를 낱낱이 밝혀낼 수 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저는 도지사가 되면 즉각 TF를 만들어서 네. 대장동 의혹은 물론이고 이재명 지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 뭐 대장동뿐만이 아닙니다. 법인카드 의혹, 각종 지역에서 개발 비리 이런 데 대해서 아주 특별한 감사를 착수하겠습니다. 네. 도지사가 감사를 착수하면 자체적으로 들여다보는 거기 때문에 네. 이재명 지사 사람들이 이제까지 뭐 조사를 해가지고 그냥 흉내로만 하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른 조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물론 도지사가 되면 그보다 훨씬 더 경기도 민생을 위해서 중요한 일들이 많죠. 그렇지만 깨끗하고 바르게 경기도정을 하려면 이 문제만큼은
반드시 해결하고 지나가야 된다. 알겠습니다. 8번째 질문입니다. 민주당이 4월 안에 검수완박을 강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이 18일이니까 이제 4월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민주당이 이렇게 총력전을 펴는 이유 이재명 지키기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 검수완박은 네. 제명 비호다. 네. 그 이재명 비리를 덮기 위한 그런 법을 만드는 겁니다. 세상에 5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대선 끝나고 나서 이 인수인계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할 이 시기에 그런 중요한 법을 통과시키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국민의힘 의원님들께서 정말 목숨 걸고 국회에서 막아주셔야 되고 네. 문재인 대통령 이거 절대 방망이 두드리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9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때 정치적인 동지였던 박근혜 전 대통령 4년 9개월이나 옥살이를 하고 지금 나왔습니다. 인간적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고 또 만나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 동그라미 아니면 X. 당연히 언젠가는 선거나 정치하고 아무 관계없이 언젠가는 한번 조용히 뵙고 지나간 이야기에 대해서 흉금을 터놓고 인간적으로 상당히 미안하죠. 그런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언젠가는 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치나 선거하고 아무 관계 없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네. 10번째 질문,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첫 내각 인선을 두고 민주당이 지금 혹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정치 선배로서 윤 당선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보, 걱정되는 부분이 솔직히 조금 있다. 동그라미 아니면 X. 저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래요? 예, 총리 인선부터 장관 인선까지 주로 능력과 경륜을 기준으로 인선을 하신 것 같아요. 저는 윤 당선인한테 부족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을 총리, 부총리 또 장관 후보들이 잘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 가다가 이제 검증 과정에서 또 국민들의 의견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당선인께서 늘 이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네. 민심을 경청하는 그런 국정을 하시면 저는 무난하게 잘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민주당에서 좀 이렇게 통과시킬 거는 통과시켜주고 네. 그래야지 너무 좀 국정 초반에 아직 취임도 하기 전에 네. 검수완박 같이 이런 발목을 잡고 있는 거 그거는 저는 민주당한테도 전혀 득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중간중간에 이 시간을 짧게 끝내주신 부분도 있어서 그래요.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추가로 보충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고맙습니다. 한번 고맙습니다. 예, 저는 정말 경기도민을 위해서 일을 하러 왔습니다. 경기도는 넓고 할 일은 진짜 많습니다. 이번 선거 어렵지만 경기도민들께서 최고의 도지사로 저 유승민을 선출해 주시면 오늘 또 제가 임산부를 위한 100만 원 지급 공약 또 어르신들을 위한 공공 실버타운 공약 이런 공약을 정말 오랜 고민 끝에 계속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23년째 정치해왔던 거 경기도에서 꼭 실현을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신문십답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미리 질문을 드렸습니다. 본인의 공약에 대해서 좀 홍보를 해보시라고 시간을 드릴 텐데 경기지사로서의 비전을 5글자로 표현하면 어떻게 하시겠냐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보여주시죠. 노른자 경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아니 최근에 어떤 드라마를 보고 서울은 노른자고 경기도는 흰자다 이렇게 젊은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거 보고 제가 경기도를 노른자로 만들겠다. 경기도를 1등으로 만들겠다. 경기도를 우리나라 최고 또 세계 최고로 만들겠다라는 정말 그 생각을 그냥 말이 아니라 실천을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절대 흰자 경기도가 아니라 노른자 경기도가 되어서 우리 경기도민 여러분들께서 자존심, 자긍심을 갖고 도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제가 만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다른 후보들께도 똑같이 부탁을 드렸던 마지막 질문입니다. 자, 유승민이 꼽은 인생의 노래를 한 곡 미리 좀 정해달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 곡을 골라주셨습니다. 돈 맥클린의
빈센트 잠시 들어볼까요? 자, 유명한 노래인데 왜 이 노래를 선택하셨죠? 빈센트 반 고흐라는 화가가 젊을 때 그림을 한창 그릴 때 살아있을 때는 세상으로부터 이렇게 외면을 받았지만 그가 남긴 그 그림 정말 뭐 후세에 걸쳐서 몇백 년 동안 지금 우리한테 감동을 주는 그런 작품들입니다. 네. 저는 정치하는 자세도 정말 절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당장의 눈앞의 인기, 눈앞의 표에 급급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밝은 내일을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 저는 그게 정치 본령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서 나오신 후보들이 굉장히 그 선거와 관련된 각오를 담은 노래들을 골라주시기도 했는데 굉장히 서정적인 노래를 골라주셨어요. 평소에도 이런 서정적인 음악을 좀 즐겨 드시세요? 상당히 서정적인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또 공약과 후보로서의 의지는 굉장히 강하고 날카로우신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 후보와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